그럼 이제 Q&A로 들어와서 먼저 이제 요소님이 적어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장이 빠질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저 꾸준히 저점 매수만 하면 되니까요. 요즘 오르는 장을 보며 알토란 같이 모은 코인을 어떻게 잘 떠나 보내야 할지 긴장되고 떨리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아마 이제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히려 하락할 때는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자다가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약간 이제 긴장이 되면서 설레는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어찌됐든 처음에 이제 계획하셨던 대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뭐 급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유 있게 운용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어제 이제 양승현님이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뭐 비파 상승 고점에서 일정 부분 정리를 해서 뭐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고, 두 다리 뻗고 편한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해 나가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세우셨던 그 계획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요소님이 적어주신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 풋큰님이 적어주신 내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이 좀 굉장히 어려운데, 최근 내용입니다. 채굴기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표면적 가공품 재료 소지는 아시는 것이며 공장 가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입니다. 전에 언급한 천조국 세일혁명으로 빠르게 고갈되는 채굴량에 다음 반감기까지의 시간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최대한 기간을 늘리려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최소의 가격에 근접한 채굴값을 보이는 중국에서 채굴의 어려움이 일어나며 가격 상승을 동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마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천조국에서 진영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풍부한 채굴 시설 확보에 따른 지분 요구이며 내부에서 진영이 이미 갈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비트비케 SV를 코인을 확보했으며 시장에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 이제 중간은 생략을 할게요. 중간은 생략을 하고 이제 채굴 관련된 내용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또 써주셨는데, 코인 담보대출에서 현금 담보대출이 생긴 것입니다. 증권 담보대출도 연계한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각종 담보대출이 생기겠네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이제 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도 동일하게 지금 이제 증권처럼 현금을 대출받아서 이 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제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담보대출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거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 암호화폐를 이렇게 담보대출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얼마 전에 독일에서 이제 독일 은행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정식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은행들이 뭐 40여 개가 생겼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볼코룰이 완화가 되면서 그 부분에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제한이 이제 풀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암호화폐 뭐 예금을 받는다던가, 그리고 이제 그걸 담보로 해서 또 현금을 법정화폐를 대출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에서도 이 서비스를 시행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한 금액이 움직인다고 언급드렸는데 천억도 아니고 경단이라 대부분 반신반의했는데, 저런 식으로 이자놀이에 투입해서 절대로 패배가 없는 사업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금융 세력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경단위가 움직이니 들어올 손님들도 많이 모실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는 달릴지 아닐지 모르지만 자금을 자국 화폐로 들고 있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모자른 행위 같네요. 아마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언론에서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투기적이고 약간 불법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자금이 여러 곳으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각국의 주식을 사들이고 금은보화에 암호화폐까지 연줄 없고 급이 떨어지는 서민들은 홍콩 마카오 가서 뭐 한다고 하던데, 국내까지 여파가 최소한으로 오면 좋겠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결국 각국 국가의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법정화폐를 풀어서 증시라든가 부동산 막 부양이 되고 있습니다.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풀리는 이 법정화폐가 진짜 이게 스캠이 암호화폐가 스캠이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풀리고 있는 이 법정화폐가 스캠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한 번에 대중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내용 써주셔서 같이 봤습니다. 다음으로요. 푼푸크님 받고 다음으로 양승현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대해 잘 아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또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외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투자 금액에 따라서 자신의 투자 성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손실에 대해서 투자 금액이 늘어나면 그 느낌이 더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0만원부터 뭐 2억원까지 이렇게 이제 50% 손실을 봤을 때 그 절대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쭉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마진 거래 여러분한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제가 마진 거래를 하게 될 때,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금 관리를 뭐 지켜서 해요. 뭐냐면 일정 부분 투입된 그 절대 금액 10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 가지고만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5%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 사람만 그 자금 관리가 되는 것이고, 나머 뭐 5%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1%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분들만 자금 관리가 되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처음에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금액 가지고만 한다고 하더라도 하다 보면 금액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금액이 늘어나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양승현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처음에 1000만원 갖고 할 때는 나중에 거기서 손해를 20% 손해를 뭐 보든 뭐 10%를 손해를 봐도 정확하게 이제 매도를 해서 손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내가 마음이 쓰려도 충분히 감수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감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성공을 해서 레버리지 투자로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 이 조절을 못하고 오히려 금액을 늘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을 늘리면 그때는 여기 이제 써주신 것처럼 이 금액이 이제 1000만원이 아니라 이제 2억원이 되면 2억원에서 20% 손실 보면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 20% 200만원 내가 어떻게든 뭐 견디겠지만, 2억원에 20% 4천만원을 단기간에 방향성에 의해서 뭐 레버리지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게 되면 그때는 자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존버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한쪽 방향으로 완전히 터지게 됐을 때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고, 실제 이제 옵션 시장에서요.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별반 뭐 다르지 않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투자를 되도록이면 하지 마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고, 하게 되면 내가 진짜 냉정하게 자금 관리가 되고 철저하게 그걸 지킬 수 있는 분들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이제 적어주셔서 다시 한번 같이 봤습니다. 다음으로 망치아빠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가치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게 돼서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4,000원일 때 그 가치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응당 그 가치를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합니다.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이유로 스타벅스가 커피를 2,000원으로 세일하면 위 사람은 4,000원이라 판단하는 가치 상품을 2,000원에 싸게 구매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적극 구매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코인 투자 시장에서 여러분은 선택한 코인의 가치를 매기고 원하시는 적정 가격에 구매를 하십니까? 아니면 탐욕에 사로잡혀 상승에만 눈이 먼 마치 불나방처럼 투기를 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4,000원이 비싸다며 마시지 않던 커피를 8,000원, 만원으로 가격이 오르니 그제서야 이 커피는 참 가치 있군 하며 비싼 가격에 그 커피를 사 마신 건 아니신지요? 일예로 XRP 3,000원, 2,000원 또는 500원 등 어느 기준에서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위 상황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투자 대상의 가치는 스스로가 평가 선택하는 것이고, 본인이 판단조차 믿지 못한다면 투자를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가격, 상황, 같은 투자 포지션에서도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의 차이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부디 채널 가족 여러분들은 설정하신 가치, 목표의 이하 가격에서의 단기적인 하락장에 고통받는 분들이 없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아마 지금 이야기해 주신 이 내용이 저는 처음에 제가 요소님이 그 적어주신 내용과 동일한 이야기를 이제 망차빠님이 해주신 거라고 봐요. 뭐냐면 내가 XRP에 대해서 적정 가치를 얼마로 이제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불로 나는 적정 가치를 평가했다라고 하면 그게 그리고 확실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1불 뭐 400원에 샀던 XRP가 200원이 되면 오히려
지금 4,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가 2,000원이 됐을 때 땡큐 하고 마시는 것처럼 오히려 기분 좋게 XRP를 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그 관점 자체가 내가 적정 가치를 그 부분에서 판단을 못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가격이 떨어지면 그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부안해동하고 내가 이거 들고 있는 게 이 확신이 서지 않고 오히려 이걸 XRP를 던지는 작은 뭐 퍼드 기사 하나에도 이거를 들고 있지 못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차빠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사실 그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성공 투자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리플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언제 얼마에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에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보다 앞으로 2년의 시간이 더욱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저도 이제 동일합니다. 뭐냐면 2014년도, 2015년도에도 똑같이 이 시장이 굉장히 유리할 때 2016년도도 마찬가지예요. XRP 6원일 때, 10원일 때 들어왔던 분들도 있지만 심지어 10원에 매수했다가 아마 6원, 7원 빠졌을 때 손절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오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언제까지 이거를 들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들고 가서 그때 이제 이익 실현 매도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올해 그리고 내년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인생 자체가 저는 이제 바뀔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들어왔지만 2017년도, 18년도 또는 19년도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들어왔지만 뭐 얼마 큰 수익 거두지 못하고 돈은 벌긴 벌었지만 큰 수익 거두지 못하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 그래서 결국에 나머지 인생까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시장에서 확실한 수익을 이제 거두시고 나머지 인생을 편하게 진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저는 이번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머튜브님이 저거 질문해 주셨는데 알트코인 시총과 알트 전체 도미넌스는 뭐라고 검색해야 나오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알트코인 시총은 트레이딩 뷰에서 토탈 이렇게 치시면 토탈 2라고 나오는 거 이 토탈 2 이게 이제 그 알트 시총 차트입니다. 이게 이제 알트 시총 차트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 도미넌스 차트는 이 트레이딩 뷰에서는 없고요.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트레이딩 뷰에서 못 봤고 이 코인 트레이더 프로 여기 가시면 이 마켓캡 알트코인 도미넌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단 혹시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머튜브님 이 댓글 밑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희망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장님 이번 반감기 전 비트코인 2017년 고점 넘어가면 해밀리 모임 해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 일단 그 해밀리 모임을 하긴 할 건데 비트코인 고점보다는 예전에 XRP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XRP가 전 고점 3.4달러인가요? 5달러 여기 넘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모임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전 고점 XRP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그 모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선물 상자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영상 내용 앞에 금화에 동을 섞은 건 로마 제국이 아니라 아테네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어제 제가 로마 제국의 이제 멸망 원인이 결국에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했다. 그러니까 화폐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금화에 동을 섞은 건 아테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근데 이제 로마도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로마도 뭐 그 금에 동을 섞은 건 아니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로마 데나리온 데나리우스의 이 실버 함유량 은 함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은 함량이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졌다. 로마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결국에 로마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한 부분도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로마가 이제 멸망한 그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어볼게요. 또 이장님 원화 약세가 가속되면서 돈이 더 풀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의 가치도 원화 대비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급등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결국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중국인민은행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200조를 풀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뭐 증시 부양을 위해서 돈을 푼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니까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 원화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거는 이제 최악으로 가는 경우가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앙은행에서 그와 같은 선택은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좀 낮지 않을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됐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 법정화폐가 계속해서 가치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로 옮겨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든 아니면 여기서 유동성 공급을 멈추고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하든 둘 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양승현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소개해 주셨던 제 방안은 작년 10월경에 리플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급히 써야 될 자금을 리플에 투자했는데 1파 상승 지점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우선 B파 상승 지점에 현금화하고 C파 조정 지점에 재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좀 여유가 없는 자금이라고 하면 이번 비파 상승에서 일정 부분 매도를 하시고 거기서 만약에 재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재매수가 안 돼도 좋은 거라는 거죠. 안 되면 나머지 물량 그냥 홀딩해서 쭉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물량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재매수가 되면 일정 부분 현금화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부분으로 어느 정도 이제 자금 관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양승현님이 이제 박필부님 제안해 주셨던 내용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 다음으로 정옥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저는 리플의 비중이 많은데 이장님과 해밀리 가족분들은 리플이 올해 안에 최고점이 얼마까지 갈지 예상하는지 저는 그것이 제일 궁금하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어드린 이유는 뭐 제가 영상에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CJ님이 이제 글을 써주신 이 댓글을 이제 답글을 읽어드리려고 이제 읽었어요. 리플이 올해 안에 최고점이 얼마까지 예상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제일 궁금하네요. 이 질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이 뭐냐면 다른 언니들이 리플 가격 예상치가 제일 궁금하다면 그게 무슨 가격이 되든 실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가격 예측 잘하는 글 방송 찾다가 아주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되고요. 운 좋게 오래 벌어도 다음번엔 잃게 됩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도 진짜 중요한 건 자세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자세 중에 으뜸은 스쿼시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지금 CJ님이 이야기해 주신 게 저는 이제 맞다라고 보고 있고 최정욱님도 CJ님이 이야기해 주신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결국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참고만 될 뿐인 거고 최종 결정은 최정욱님이 본인이 직접 결정을 딱 하셔서 미리 지금 상승하기 전에 미리 결정하시고 그대로 시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 그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이 뭐 고점을 높여서 야 목표가가 10,000원이 아니다 20,000원이다 목표가가 50,000원이다 이렇게 할 때마다 흔들리고 목표가를 바꾸고 수정하게 되면 지금 오히려 또 팔았다가 뭐 전고점 4,000원에 팔았다가 나중에 10,000원에 또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나중에 오히려 더 비싼 수업료를 치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도하는 것도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현금화하는 부분도 계획을 세우시고 다시 재매수하는 부분까지 미리 지금 이제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좋은 내용 시진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리플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박필부님이 분석이 현재 상승장 초입에 있어서 앞으로의 큰 상승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공유해주시고 분석해주신 박필부님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수회 독하여 제 것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저도
어제 제가 이제 그 일부 영상에서,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냥 한번 방송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어,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실제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능력을 키우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어제 진짜 박필부님이 분석해주신 그 차트 설명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가치는 내가 얼마의 자금을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2월 17일부로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상정된 민생법안, 여러 분야별 지들끼리 싸우고 지랄해도 이해관계에 따라 손을 잡죠. 우선 암호자산 관련 국제 불법자금 세탁 방지, 거래소 완화, 신규 계좌 관련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세법 논의는 추후 논의가 계속될 듯 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신규 계좌 및 입출금 한도 설정도 지금 논의 중이라 하니 연중 내 발표하여 빠르면 3월도 7월 중 늦은 좋은 소식이 나올 듯 하네요. 또한 며칠 전 정치선거 자금 조달로 비트이더를 언급했는데 사실입니다. 이미 국내 정치권도 수용하여 포지션 위치에 있습니다. 마지막 리플 때문에 일상이 마비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2월 25일, 3월 3일까지 기대해보세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일단 뭐 관련된 법안 같은, 암호자산 관련된 법안 같은 경우는 결국에 그 큰 틀에서 금융 세력들이 그 정해놓은 기간 안에 우리나라도 그 법안은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상반기 내로 어느 정도 법안이 마련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JK 루이스님이 써주신 차트 의견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다음 상승을 기다리며 희망회로 돌리고 있는 코린입니다. XRP 달러 다음 상승 가격 예상입니다. 저는 코린이지만 피보나치를 좋아합니다. XRP는 상승 시 2.618선을 꽤 좋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4년 상승과 하락 사이클에서 14년 12월 상승을 최고점으로 보고 최고 상승부터 사이클의 최고 하락까지 피보나치를 대입해 보면 17년 3월 20일경에 1파 상승이 피보나치 2.618선에 닿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올려주신 그림을 보면 지금 지금 이제 이게 약간 뭐죠? 핸드폰으로 찍으셔서 정확하게 이제 표현이 안 되는데 약간 겹쳐서요. 14년 말 고점과 15년 저점 이렇게 연결해서 피보나치 계산해 보면 2.618 자리가 정확하게 그 다음 1파 고점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보나치 0.236을 지난 14년 12월 9일경 상승 최고점으로 맞추면 17년 3월부터 시작한 상승이 4.236 최고점에 도달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 2010년 3월에 그 3파 고점 설정을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을 이제 보면 1파 고점을 가지고 이제 3파 고점을 설정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차트에서 지금 잠깐만요. 차트에서 1파 고점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1파 고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다음 이제 3파 고점을 예측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1파 고점이 이때 이제 2017년도 3월 달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이 저점부터 1파 고점 연결하고 이렇게 피보나치로 체크를 해보면 3파 고점이 이 6.618 자리가 3파 고점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다시 3파 고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1파가 만약에 9달러가 1파가 나왔다 라고 하면요, 그러면 저점에서 이제 9달러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리게 되면 이 6.618 자리가 한 56불 정도, 아까 이제 60불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해 볼 수 있다 라고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원래 봤던 채널대로 갈지, 아니면 JK 루이스님이 지금 이제 의견 주셨던, 그리고 어제 또 뭐 음모론적 이야기로 이제 단서 주셨던 그 부분이 1파 상승 이제 뭐 9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또 이제 피보나치 가격하고도 이제 맞아 떨어지잖아요. 1파 고점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1파 고점이 나오게 됐을 때, 그때는 3파 고점을 이제 그 수정을 해야 되겠죠. 3파 고점을 수정을 해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1파가 나오고 1파가 우리가 예상했던 그림보다 높게 나온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뭐 9달러까지 올라온다 라고 하면, 그때는 3파 고점을 수정을 해서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설정을 하고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